2018년 12월 12일 글로벌 출시된 브롤스타즈가 어느새 7주년이 되었는데 지금부터 그 과거와 현재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알아볼 겁니다. 이때의 브롤스타즈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브롤스타즈는 프로젝트 레이저라는 이름으로 개발되었는데 초기 콘셉트는 지금과 전혀 다른 우주 테마 게임이었습니다. 당시 게임 화면을 보면 지금의 브롤스타즈와는 거의 연결점이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달랐죠. 하지만 개발이 진행되면서 게임은 점점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름도 슬러그 페스트로 바뀌게 되고 우리에게 익숙한 서부 테마가 되었습니다. 콜트, 셸리아 같은 근본 캐릭터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름이 브롤스타즈로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게임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2017년은 브롤스타즈에게 정말 중요한 해였습니다. 바로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해였기 때문이죠. 2017년 6월 15일 브롤스타즈는 캐나다 iOS에서 오픈 베타로 최초 공개됩니다. 게임은 지금과 다른 세로 모드였으며 브롤러는 딱 15명이 전부였죠. 모드는 잼그랩, 바운티, 하이스트, 솔로스다운 이렇게 4가지 뿐이었습니다. 초기 성장 시스템도 많이 달랐는데 지금처럼 레벨업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엘릭서라는 재화를 사용해서 체력, 데미지 같은 능력치를 하나하나 강화하는 구조였습니다. 엘릭서는 상자에서 브롤러와 함께 등장하였는데 중복된 브롤러가 상자에서 나오면 칩이라는 재화로 전환되었고 칩을 모으면 브롤러를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7월에는 첫 번째 대형 업데이트가 진행되었는데 바로 파이퍼가 출시되었습니다. 초기 파이퍼는 사기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매우 강력했다고 하죠. 2017년 후반으로 가면서 더 큰 변화가 찾아왔는데 신규 브롤러인 펜과 타라가 추가되었고 현재 브롤스타즈의 대표 모드 중 하나인 브롤볼이 이때 처음 등장합니다. 또한 로보럼블, 빅게임 같은 주말 이벤트 모드도 추가되었는데 이 모드를 플레이하려면 현재는 사라진 티켓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육성 시스템을 뒤엎은 대규모 패치가 진행되었는데 기존의 엘릭서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면서 능력치 업그레이드는 총 6단계 구조가 되었고 스타파워 시스템이 이때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때 엘릭서와 칩은 모두 삭제되면서 각각 토큰과 보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브롤스타즈에 더 충격적인 패치가 찾아오는데 2018년 초 브롤스타즈는 베타 시절 가장 큰 논란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기존의 세로 모드를 완전히 없애고 가로 모드로 바꾼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자동 조준 즉 오토에임이 추가되면서 당시 커뮤니티에서는 이 패치 때문에 게임을 떠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브롤러 업그레이드 시스템도 간소화되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의 틀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2018년 중반에는 듀오 쇼다운이 추가되었고 트로피 진척도가 추가되면서 브롤스타즈의 성장 흐름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신규 유저들도 트로피를 올리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죠. 또한 이때 모티스가 리모델링 되는데 모티스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모자가 사라지자 유저들은 즉시 반발하기 시작했고 결국 3개월 뒤에 모자가 있는 버전이 다시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의문의 라이브가 시작됩니다. I have some news. Brawl Stars is going global! 바로 브롤스타즈가 글로벌 출시된다는 소식이었죠. 그렇게 약 1년 반 동안의 베타 기간을 가진 후 브롤스타즈가 글로벌 출시되면서 게임 맵들이 3D 환경으로 리뉴얼되었고 신규 전설 브롤러 레온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때의 레온은 굉장히 사기였고 브롤스타즈의 마스코트를 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이 글로벌 출시를 기점으로 브롤스타즈는 더 이상 베타 게임이 아닌 전 세계를 무대로 한 하나의 완성된 게임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브롤스타즈의 시작이었습니다. 브롤스타즈는 2019년이 되면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였고 신규 브롤러 또한 계속해서 출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꾸준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먼저 1월에는 리코시가 리모델링을 거치며 이름 또한 리코로 변경되었고요. 이때쯤부터 솔로스다운 티밍이 급격하게 확산되었는데 슈퍼셀은 이에 대해 티밍도 전략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유저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나왔습니다. 2월에는 신규 브롤러 진이 출시되었는데 궁극기를 사용하면 게임이 터져버리는 현상이 발생해 최초로 삭제된 브롤러가 되었습니다. 4월에 출시된 로사는 희귀 등급이었음에도 성능이 말도 안 되게 사기적이어서 너도나도 로사를 사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곤 했고요. 이때 보가 리모델링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규 모드인 시즈 팩토리가 출시됩니다. 볼트를 수집해서 로봇을 소환하는 모드로 당시에는 승리 트로피가 2배였기 때문에 나름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6월 업데이트라는 제목의 의문의 영상이 올라옵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모든 브롤러의 새로운 스타파워 이름으로 기존에는 브롤러당 하나뿐이던 스타파워가 하나 더 추가될 것을 예고했고요. 이 업데이트로 친선전에서는 다른 브롤러의 스타파워를 사용할 수 있는 버그가 발생하기도 했죠. 이때 스타포인트라는 재화가 추가되었는데 이 때문에 트로피를 올려 얻은 보상으로 스킨과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구조가 생겼습니다. 당시에 스타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던 최초의 스킨이 바로 메카크로우와 메카보였죠. 그리고 브롤스타즈 역사상 첫 랭크 모드가 등장하는데 바로 파워플레이입니다. 하루에 단 3판만 플레이할 수 있었으며 스타파워를 보유한 브롤러만 플레이가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상 고인물 유저들을 위한 모드였습니다. 비록 지금의 경쟁전과는 많이 다르지만 실력 기반 모드의 첫 시도였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시스템이었고요. 이때 트로피 리그도 변경되면서 기존 최대 랭크가 20랭크에서 35랭크까지 확장되었고 파이퍼, 엘프리모 등 옛 디자인의 브롤러들이 순차적으로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사건도 있었는데 보석 49개로 메가상자 1개를 판매해야 할 것을 실수로 일부 유저에게는 동일한 가격으로 메가상자 49개를 판매한 것입니다. 슈퍼셀은 이를 구매한 유저들의 보석을 2880개 차감하는 아쉬운 대처를 보여주었지만 약 2년 뒤에 발생할 역대 최악의 사건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은 약과 수준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2020년에는 지금의 게임을 만든 핵심 시스템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전염병의 확산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브롤스타즈의 인기가 다시 높아진 해이기도 하죠. 먼저 1월에는 현재는 정규 모드인 핫존이 추가되었고요. 3월에는 한 게임에서 3번 사용 가능한 스킬인 가젯이 도입되면서 게임의 깊이와 전략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4월 신규 브롤러 스프라우트가 출시되는데 스타파워를 장착하면 일반 공격의 범위가 말도 안 되게 넓었고 궁극기로 상대를 골대에 가둬버리는 그야말로 로사를 이은 밸런스 붕괴 브롤러였습니다. 5월에는 브롤스타즈의 보상 구조를 완전히 뒤바꾼 업데이트가 등장하는데 바로 브롤패스의 등장입니다. 이 업데이트와 함께 그동안 토큰을 모아 상자를 여는 기존 시스템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브롤패스가 완전히 대체하게 됩니다. 이때 퀘스트도 새롭게 추가되는데 퀘스트를 클리어하며 패스를 진행하는 방식이 처음 도입되었죠. 또한 새로운 희귀도인 크로마틱 브롤러가 등장하는데 해당 시즌에 브롤패스를 구매하면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브롤러였고 브롤패스를 구매하지 않아도 상자에서 낮은 확률로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브롤패스는 시즌 기간이 2개월이었으며 170보석으로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플레이해 보석을 모은다면 2시즌에 한 번은 무과금으로도 브롤패스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당시 여론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편이었죠. 이와 함께 감정 표현 시스템인 핀도 처음으로 추가되었습니다. 2020년은 시스템뿐만 아니라 세계관, 즉 로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이기도 합니다. 정체불명의 라이브 스트림 WK 비어렐이 시작되었고 8비트 미니게임이 추가되며 유저들은 숨겨진 메시지를 하나씩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공개된 투자자 영상을 통해 스타파크라는 브롤스타즈의 세계관이 확립되었습니다. 11월에는 맵 메이커가 추가됩니다. 유저가 직접 맵을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초기에는 밸런스 문제로 인해 유저 맵에서는 트로피를 더 이상 얻지 못하게 패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의 마지막 브롤리데이를 기념하여 신규 브롤러 에드거가 모든 유저에게 무료로 지급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접속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서버가 터져버리는 대참사가 발생하였죠. 우리도 구독자가 10만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시스템과 세계관이 크게 확장되며 전성기를 맞이한 브롤스타즈는 2021년에 들어서며 또 한 번의 변화를 시도합니다. 먼저 3월 기존의 파워플레이가 삭제되고 새로운 경쟁 모드인 파워리그가 추가됩니다. 하루에 정해진 경기 수만 플레이할 수 있던 방식에서 벗어나 플레이 횟수 제한이 사라졌고 랭킹 시스템 또한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파워리그는 경쟁전을 원하는 유저들에게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신규 모드 노가웃이 추가됩니다. 노가웃은 한 번 죽으면 해당 라운드에서 부활할 수 없는 모드로 기존 모드보다 신중한 플레이와 전략이 중요한 모드인 줄 알았으나 모두가 보이 가젯으로 나니의 궁극기를 충전한 뒤 나니의 궁으로 적을 공격하는 조합만 사용되는 현상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 모드는 개편을 거치며 다음 시즌이 돼서야 정규 모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1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먼저 클럽 리그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름 그대로 클럽 간 경쟁을 중심으로 한 신규 시스템이었죠. 그러나 이와 동시에 클럽 최대 인원이 기존 100명에서 30명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수많은 기존 클럽이 구조적인 문제를 겪게 됩니다. 물론 클럽 상점이 추가되면서 클럽 리그를 통해 자원을 수급하기는 쉬워졌지만 이는 곧 이어질 더 큰 충격이 가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파워 레벨 11의 추가인데요. 기존 최대 레벨이었던 9레벨에서 무려 2단계나 확장되며 브롤러 하나를 완전히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했죠. 레벨 확장과 함께 도입된 기어 시스템 역시 큰 비판을 받습니다. 기어는 상자에서 기어 스크랩과 기어 토큰을 모아 제작하는 추가 효과였지만 획득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했고 기어 자체에도 레벨이 존재했기 때문에 성장 난이도는 극단적으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당시 가장 사기적이었던 속도 기어는 3레벨 달성 시 이동 속도가 무려 25%나 증가했을 정도로 밸런스를 심각하게 무너뜨렸죠. 그 결과 브롤러를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고 그렇게 2021년은 브롤스타즈가 처음으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강한 비판을 마주한 해로 남게 됩니다. 2022년 브롤스타즈는 시작부터 역대급 논란을 터뜨립니다. 그에 앞서 1월에는 1대1 모드인 듀얼 모드와 신규 브롤러 팽이 출시되었고요. 며칠 뒤 단돈 2,500원의 메가 상자를 무려 140개나 판매한 미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 시점이 파워레벨 확장이 막 이루어진 직후였다는 점입니다. 성장 비용이 급증한 상황에서 이 상품은 게임 밸런스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수준이었습니다. 버그는 35분 만에 수정됐지만 슈퍼셀은 즉각적인 사과도 보상도 그 어떤 대처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민심은 급격히 무너졌고 2022년은 시작부터 신뢰가 완전히 바닥을 친 해로 출발하게 됩니다. 4월에는 신규 꾸미기 아이템 스프레이가 처음으로 출시되었고 6월에는 클럽 리그가 너무 숙제처럼 느껴진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한 주는 클럽 리그, 다음 한 주는 클럽 퀘스트를 진행하는 구조로 바뀌었으며 반복 플레이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 파워리그의 브롤러 제한 기능도 도입되었고요. 그리고 10월 악명 높던 기어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기어를 만드는 데 필요했던 기어 스크랩과 기어 토큰이 완전히 삭제되고 이제 기어는 골드로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바뀌었죠. 이 패치로 기어의 레벨이 삭제되고 등급제로 나뉘어지면서 그동안 복잡하다고 비판을 받던 기어 시스템을 정면으로 선본 업데이트였습니다. 그리고 12월 브롤스타즈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확률에 의존하던 상자 시스템이 사라지고 브롤러 획득 방식은 완전히 새롭게 변경됩니다. 대부분의 브롤러는 새로운 시스템인 스타로드로 이동했고 이제부터는 크레딧을 모아 원하는 브롤러를 직접 선택해 해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로마틱 브롤러 전용 크레딧인 크로마 크레딧도 함께 도입되었고 브롤러마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파워포인트는 삭제되어 공용 제하로 통합됩니다. 그리고 브롤리데이 보상으로 퀘스트를 클리어만 하면 신규 브롤러 그레이를 사실상 무료로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브롤러를 해금한 이후에도 보상이 이어지도록 명성
보상 시스템이 추가되며 엔드 콘텐츠가 마련됩니다. 이렇게 2022년은 논란으로 시작해 시스템을 완전히 뒤엎는 과감한 선택으로 마무리되었고, 그 선택은 당시엔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이었지만 게임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가 되어줍니다. 2023년 초에는 브롤러의 숙련도를 보여주는 시스템인 마스터리가 추가됩니다. 브롤러를 많이 플레이할수록 칭호를 포함한 다양한 보상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프로필을 꾸밀 수 있는 시스템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스타 포인트가 블링으로 대체되면서 꾸미기 요소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고요. 6월에는 스타드롭이 추가되었습니다. 스타드롭은 100% 무료 보상으로 제공되었지만 대신 보상이 랜덤으로 지급되는 구조였습니다. 상자를 없앤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확률형 보상이 돌아오자 이럴 거면 왜 상자를 없앴느냐라는 혹평도 있었지만 전부 무료로 제공되는 보상이라는 점에서 대체로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9월 게임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시스템 하이퍼 차지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이퍼 차지는 브롤러의 능력치를 잠시 동안 강화시키고 이 기간 동안 궁극기에 추가 능력이 부여되는 새로운 시스템이었죠. 당시 하이퍼 차지 패키지는 299보석 또는 9600코인으로 말도 안 되게 비쌌지만 하이퍼 차지 게시 이벤트를 통해서 하이퍼 차지를 무료로 얻을 수 있었고, 이후 높았던 가격이 조정되면서 접근성을 낮추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부터 얼리 액세스 시스템이 도입되어 현금을 지불하면 신규 브롤러를 일주일 먼저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월에는 기존의 클럽 리그가 삭제되고 메가 저금통이라는 월 1회 이벤트로 대체됩니다. 클럽원들이 승리를 쌓아 저금통을 채우고 그에 따라 스타드롭을 보상으로 받는 방식이었죠. 마지막으로 12월에는 오랫동안 유지되던 크로마틱 브롤러 체계가 완전히 삭제됩니다. 기존 크로마틱 브롤러들은 다른 희귀도로 편입되었고 브롤러 해군 과정은 한층 단순해지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보석으로 구매 가능하던 브롤패스가 리메이크되며 현금화되었고, 브롤리데이 보상으로 신규 브롤러 미코를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이때쯤 메인 화면에 CCTV가 추가되었는데 특정 타임 코드를 입력하면 스타파크의 과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세계관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2023년은 하이퍼차지 출시로 게임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고, 이 변화의 여파는 2024년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2024년은 시작부터 가관이었습니다. 브롤패스를 중복 구매하는 버그를 사용하여 5,000보석, 즉 37만원 상당의 보석이 지급되는 사태가 발생했고요. 다행히 슈퍼셀은 해당 버그로 지급된 보석을 회수하고 이를 악용한 유저들을 영구정지 처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임의 밸런스도 완전히 붕괴되었는데 바로 신규 브롤러 키트와 메리앤 로리의 출시입니다. 이 두 브롤러의 성능은 당시에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고, 이 때문에 민심은 굉장히 좋지 않았지만 역설적으로 게임의 인기는 정점을 찍게 됩니다. 2월에는 기존의 파워리그가 사라지고 경쟁전이 추가되었는데 경쟁전 전용 보상을 추가하여 플레이 동기를 강화하였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쟁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3월에는 최초의 한국계 브롤러인 멜로디가 출시되었고, 4월 1일 만우절에는 아기상어와 콜라보하여 아기상어 핀과 신규 엘프리모 스킨이 출시되었죠. 그리고 5월 브롤스타즈 역사상 첫 대규모 콜라보가 진행되는데 바로 고질라 이벤트입니다. 몬스터 R을 통해 브롤러에게 특수 능력을 부여하는 돌연변이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고질라 컨셉의 스킨과 함께 버즈의 하이퍼차지 스킨까지 추가되며 압도적인 화제성을 만들어냈죠. 7월에는 클래식 브롤 이벤트가 진행되었고, 완전히 삭제됐던 메가 상자를 스타 토큰을 모아 획득할 수 있었으며 메가 상자를 10개만 열면 리코의 하이퍼차지 스킨을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또 하나의 초대형 콜라보 스폰지밥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브롤러의 역할군별로 특수 능력이 추가되었고, 집게머니를 통해 추가 능력과 스폰지밥 스킨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로피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기존 35랭크 최대에서 50티어 윗등급의 맥시멈 티어까지 확장되었고요. 이로 인해 최고 랭크를 달성하는 난이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쉬워졌고, 시즌이 종료되면 트로피가 무조건 1000으로 초기화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경쟁전의 수준이 낮다는 불만이 많았던 상황에서 트로피 전까지 수준을 낮춰버리자 이 변화는 유저들로부터 그다지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연말 또한 특수 능력이 추가된 천사 악마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추가 능력과 이때 처음 나온 콘테스트 시스템으로 유저들은 게임에 대한 큰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음 콜라보 이벤트 때는 추가 능력 대신 기간 한정 브롤러를 무료로 제공했는데 바로 토이스토리 콜라보 이벤트 때 출시된 신규 브롤러 버즈라이트 이어입니다. 이 브롤러는 3가지 모드가 있었고, 게임이 버즈라이트 이어로 도배가 되면서 또 유저들에게 피로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게 2024년은 인기의 정점을 찍으며 영원히 흥할 것 같던 브롤스타즈가 반복되는 유사 콘텐츠로 인해 유저들의 피로감이 누적되며 점차 하락세에 접어들게 됩니다. 2025년 2월에는 기존의 수준이 낮다고 불만이 많던 경쟁전이 전면 개편되며 경쟁전 2.0이 등장합니다. 최고 티어는 기존 마스터에서 프로로 변경되었고, 경쟁전 전용 보상 체계인 프로패스가 새롭게 추가되었죠. 이와 함께 가젯 시스템도 개편되는데 가젯은 사용 횟수 제한이 사라지고 쿨타임 방식의 무제한 사용 구조를 변경되며 게임 플레이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4월에는 우노와의 콜라보로 신규 이벤트 모드와 체스터 스킨이 출시되었고요. 이때 멜로디의 키가 줄어들고 얼굴은 커져서 비율이 박살이 나버렸는데, 이 때문에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난리가 났고 결국 멜로디의 키가 다시 커졌습니다. 5월에는 예정되어 있던 대규모 콜라보가 무산되며 와사비 이벤트가 진행되었는데 사실상 고질라 2.0이었고, 새로운 희귀도인 울트라 전설 등급이 추가되면서 최초의 울트라 전설 브롤러 카제가 출시되었습니다. 울트라 전설 브롤러는 가젯을 사용하면 다른 폼으로 전환되는 사실상 두 브롤러가 합쳐진 콘셉트를 가진 브롤러였습니다. 그리고 6월 2025년 최대 규모의 시스템 개편이 이루어지는데 먼저 마스터리 시스템의 삭제입니다. 마스터리 보상은 개편된 트로피 진척도 보상, 새로운 업적 시스템인 레코드, 스타드롭과 브롤패스로 재분배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브롤스타즈 세계관을 구체화하는 월드 시스템이 도입되어 트로피 진척도에서 스타파
테마파크를 구성하는 지역 개념이 본격적으로 추가됩니다. 또한 모바 장르의 신규 모드인 브롤 아레나가 출시되었고 지금까지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모드가 되었습니다. 9월에는 서브웨이 서퍼 콜라보와 함께 서브웨이 슈퍼가 추가되었고 브롤러 얼리 액세스를 상자 이벤트 형식으로 변경하면서 승률만 좋다면 현질하지 않아도 신규 브롤러를 먼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10월에는 트릭 오어 트릿 이벤트가 시작되었는데 슈가러시와 다양한 보스전을 통해 캔디를 모아 상자를 열 수 있었고요. 11월에는 기묘한 이야기 콜라보와 함께 로그라이크 방식의 이벤트 모드인 뒤집힌 쇼다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전 콜라보들과 다르게 일반 게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 호평이 많았죠. 이때쯤에 모든 브롤러의 하이퍼 차지가 추가되면서 하이퍼 차지의 능력치 버프 수치가 모든 브롤러에게 동일하게 바뀌었고요. 대망의 12월에는 논란의 버피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버피는 기존의 가젯, 스타파워, 하이퍼 차지의 추가 효과를 부여하는 강화 요소로 새로운 버튼을 늘리지 않고 레벨도 확장하지 않았지만 2000BP와 1000코인을 사용하면 랜덤으로 획득할 수 있었죠. 이와 함께 영웅 및 신화 기어는 완전히 삭제되었고 해당 기어를 보유하고 있던 유저들에게는 환불이 진행되었고요. 이때 가젯 또한 조준이 가능하도록 개편되었죠. 다른 시스템도 바뀐 부분이 많은데 먼저 브롤 패스는 보상이 늘어나며 가격이 약간 오르게 되었지만 열쇠 시스템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자원, 브롤러, 스킨, 버피 보상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때문에 진행의 자유도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새로운 스타 드롭인 카오스 드롭은 최대 8개까지 분열되며 기존 전설 드롭을 넘어서는 울트라까지 등장하는 특별한 드롭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이퍼 차지가 모두 출시되자마자 갑작스럽게 등장한 버피 시스템으로 많은 유저들이 혼란을 겪고 호평을 쏟아내는 가운데 과연 브롤스타즈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재의 버피는 재미도 없고 오히려 유저들에게 혼란만 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브롤스타즈가 여러 번의 위기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다시 전성기가 찾아왔었잖아요. 올해는 버피가 꼭 개편되어 유저들도 납득할 수 있도록 돌아오고 브롤스타즈의 흥행이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데에만 수백 시간이 넘게 들었는데요. 그냥 유튜버들 하는 말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취소하시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